지난번에 한국거래소 방문했을 때도 직원이 좀 어버버하니까 형이라고 생각하라고 전국에 지금 동생들을 만들어가고 계신 대통령 같은데 좀 재밌는 장면이었습니다. 아무래도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상당히 많은 인원이 참여를 했던 것 같습니다. 예, 원래는 그 100명 정도가 비표를 받은 분들이 참여하기로 돼 있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대통령이 보시기에는 그 정도 가지고는 그다음에 바깥에 기다리는 사람들도 많았으니까 내가 30분 정도 더 기다릴 테니까 일반 시민도 다 참석하도록 해라. 그런 순식간에 그 타운홀이 만석이 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결국은 대통령이 모든 사람들이 자리에 앉을 때까지 기다렸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까지 그 어떤 그 대통령들의 어떤 행보를 보면 좀 이례적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대통령은 보통 맨 마지막에 다 자리에 착석하고 모든 준비가 끝난 다음에 나중에 등장하는 게 상례인데 오히려 대통령이 기다렸다. 이거는 뭐 제가 생각하기에는 굉장한 어떤 소통의 의지라고 밖에는 볼 수가 없는 거고요. 또 대부분은 그 참석 인원을 갖다가 굉장히 제한하잖아요. 의제 같은 경우도 질문 내용들도 사전에 다 조율이 되는 거고 그렇죠. 어떻게 보면 시나리오에 의해서 움직이는 건데 이번에 어떤 타운홀 미팅은 진짜 어떤 소통 의지, 어떤 파격의 미학이라고까지도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과거와는 굉장히 큰 차이를 보였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요. 대통령이 진정한 어떤 소통의 의지를 보였다. 이런 점에서 굉장한 의미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사실은 대통령이 기다리는 상황을 크게 두려워하는 두 곳이 있습니다. 이제 경호처하고 네. 그다음에 생방송 중계하는 저희 맞습니다. KTV 입장인데 어제도 담당 PD가 한 30분 정도 늦게 시작하느라고 상당히 애를 먹었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이거 외에도 사실 현장에서 직접 대화를 통해 소통을 하기도 했습니다만 쪽지 등을 통해서도 의견이 상당히 많이 전달이 됐다고요.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12명한테 답변 기회를 줬고 그거 가지고는 이제 부족하다고 생각을 이제 했겠죠. 그래서 쪽지를 그러니까 메모를 이제 전달해서 특히 이제 아무리 이제 그 인원을 늘렸다고 해도 결국은 다 못 들어왔을 겁니다. 밖에 또 많은 분들이 계셨을 테니까 밖에 있는 그러니까 이 행사장 안으로 들어오지 못한 어떤 시민들한테도 궁금한 거 있으면 메모를 해서 안으로 좀 넣어달라 이렇게 주문을 했다라는 것도 약간 디테일한 측면까지 챙기는 그런 세심함이 좀 보이고요. 130분 동안 뭐 사실은 시간이 아마 그 130분의 2배가 됐었더라도 아마 꽉 채워서 다 답변을 직문즉답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 저는 이제 두 가지 인상적인 측면이 하나 있었는데 행사장 들어가는 그 과정에서 이제 저쪽에서 막 소리를 큰 목소리로 뭐 이제 얘기를 했겠죠. 뭐 대통령님 하면서 얘기를 했었는데 그거를 이제 당연히 이제 현장에 있는 이제 행사 관계자들 뭐 경호처나 이쪽에서 이제 제지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자리에 착석한 다음에 그 얘기를 했어요, 대통령이. 누가 이렇게 목소리를 내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안으로 들어오게 해라. 앉아있지 못하도록 서서라도 마이크를 쥐어줘서 저 사람이 왜 나한테 그렇게 뭔가를 전달하고 싶었는지 그 얘기를 들어보자.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도 하고요. 또 하나가 이 무안공항이 여객기 참사 피해자 대표 얘기를 좀 했는데 대통령이 직접 그 특별법에 사인을 이제 얼마 전에 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유족 대표가 너무 우리의 입장이 제대로 반영이 안 됐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국토부에서 잘 의견을 취합을 했다고 하던데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건 이제 국토부에 대해서 니네가 의견을 제대로 취합한 건 맞아라고 이제 질책을 하는 거겠죠. 다시 얘기를 취합을 하도록 국토부에 지시를 하고 그래도 미진한 게 있으면 또 얘기하라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참사 유족들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다. 그러니까 유족들의 마음을 이렇게 하나하나 좀 세심하게 헤아리는 이런 모습도 좀 굉장히 인상적인 모습 중에 하나였습니다. 예. 또 하나 재밌는 이야기가 사법시험 부활시켜달라는 국민이 한 분 계셨습니다. 근데 이재명 대통령이 그건 나도 좀 생각이 비슷한데라고 표현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재명 대통령도 사시 출신이죠. 28회 출신이고 본인도 이 그 시민의 의견에 대해서 공감을 했던 이유가 이게 사실은 사법시험이라는 게 개천에서 용이 난다라는 옛날 얘기 많이 있었죠. 그러니까 계층 간의 이동의 어떤 사다리 역할을 우리나라에서 해왔던 그런 제도인데 이게 이제 폐지가 됐지 않습니다. 그래서 로스쿨 제도로 바뀌었는데 그 서울대 로스쿨에서 조사를 한 거 보니까 이 법조인 가운데 로스쿨 로스쿨 출신 법조인들 가운데 부모의 직업이 경영인이거나 또는 대기업 임원들 그다음에 법조인이거나 의사 같은 이런 전문직 종사자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일반적인 데보다 훨씬 더 많았거든요. 그만큼 이 로스쿨이라는 게 일종의 음서제도처럼 이미 상류층에 있는 사람들의 자녀들이
그 자신들의 위치를 이렇게 올라가기 위한 어떤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음서제도라는 표현을 대통령이 직접 쓰기도 했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감한다. 그래서 이제 김용범 정책실장한테 제도 개선을 좀 알아봐라 이렇게 지시를 좀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게 본인도 직접 이걸 해봤기 때문에 이 제도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지만 없어졌으니까 할 수 없지만 그렇다면 이걸 개선하는 방법을 절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라고 그래서 무조건 뭐 그럼 이제 로스쿨 제도 없애라 이것도 사회적 혼란을 가져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 절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라라고 얘기를 좀 하기도 했습니다. 예. 자, 그리고 역대 대통령들의 이런 대국민 행사들 보면은 아무래도 이제 대통령이라는 자리의 무게 때문에 뭐 좀 실수하는 발언도 나올 수 있고 해서 이제 녹화 중계를 대부분 해왔습니다만 네네. 이번 행사 우리 KTV를 통해서 생중계가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유튜브로 통해서 생중계됐죠. 네. 사실 기존은 모두 발언까지만 언론에 공개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비공개를 했고요. 사실 비공개를 했다라고 하더라도 대부분은 다 시나리오에 의해서 철저하게 진행이 되고 시간을 갖다가 완벽한 어떤 타이밍 하에서 이렇게 조율이 되는 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완전히 공개를 했다는 건 뭐냐면은 그 상황에서 증문즉답을 했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대통령이 직접 어떤 소통, 그다음에 그 참여 민주주의에 대한 어떤 의지 이런 걸 갖다 충분히 읽을 수가 있다는 대목인 거고요. 또 대통령은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공무원들, 전문가들만이 어떤 정답을 내는 건 아니다. 일반 시민들도 얼마나 그 전문가 못지않은 의견을 낼 수 있는 존재인가라는 걸 갖다가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정책의 투명성, 그런 어떤 시민들의 어떤 소통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어떤 정책은 신뢰성, 투명성 이걸 갖다 담보할 수 있다는 믿음, 이런 믿음들, 그런 어떤 자신감들이 사실은 어떤 그런 어떤 사고, 일반적으로 말하는 어떤 사고를 갖다가 두려워하지 않는 이런 어떤 자연스러운 어떤 미팅을 만들어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